안녕하세요. 오토TV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가 더 나쁠까? 자동차 매연 순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목차 잠깐 보시면 휘발유, 경유차, LPG, 전기차 소개 잠깐 드리고 공기 오염 정도 조금 보고요. 주된 범위는 누구일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볼까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두산 백과사전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고요. 우선은 석유가 끓는 점에 따라서 LPG, 가솔린, 나프타, 이 가솔린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휘발유죠. 자동차 연료, 화학약품 나프타, 그죠? 그다음에 등유가 이제 비행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싸고 가장 더럽습니다. 그다음에 디젤 이게 경유예요. 자동차에 들어가죠. 윤활유, 그다음에 중유, 배, 그다음에 찌꺼기가 아스팔트입니다. 이건 아실 거예요. 끓는 점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자, 그럼 LPG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iquid Petroleum Gas인데요. 한마디로 끓는 점이 낮은 그 탄화수소를 그 가스를 한마디로 가압을 해가지고 액화시킨 겁니다. 자,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때 가솔린이 부족해서 대체 연료로 개발이 된 LPG예요. 개발이 되었고 이거의 좋은 점은 유류비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질소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적게 배출하죠. 그래서 그을음이나 소음이 좀 없는 편이에요. 예. 아시죠? 예. 최근에 LPG 많이 좀 생산도 하고 이제 권장도 하고 이제 많이 살 수 있죠. 근데 나쁜 점은 이제 단점은 주유소가 좀 적죠. LPG도 일반 경유나 휘발유에 비해서 트렁크 크기가 작고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겨울철 가속이 어렵습니다. 자, 자동차는 제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사실 이미 알고 계신 상식선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먼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자, 원유를 분별 증류해서 얻었고 30도에서 200도인 거고요. 좋은 점은 우선 소음, 승차감이 좋다. 좀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뭐 소음이 덜 나고, 승차감이 좋다. 휘발유가 좀 좋죠. 연료 효율성은 정말 좋아요. 효율성입니다. 연비가 좋은 거죠. 근데 나쁜 점은 손실 에너지가 정말 많아요. 100을 넣었을 때 휘발유는 30 정도밖에 힘을 못 내요. 경유는 한 50 낸다고 하면. 그리고 폭발 위험이 있는데요. 폭발했을 때 독성 강한 공기로 변질이 되죠. 폭발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나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유 자동차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런 SUV에 많이 들어가는 라이트 웨이, 가벼운 거죠. 원유를 이제 증류해서 얻었고 250에서 350도씨에서 끄는 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유는 보통 잘 달립니다. 그죠? 유류비 휘발유보다 좀 저렴해요. 조금 저렴해요. 그죠? 경유가. 그리고 힘이 좋습니다. 죄송해요. 손실 에너지가 좀 적죠. 힘이 좋아요. 잘 나가요. 그래서 SUV에 아주 잘 들어가고 잘 달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된 문제인데요. 미세먼지 주범인 황산화 물질을 배출합니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경유차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환경세를 내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 디젤을 출시해서 조금 좀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하나 여전히 경유차 자체가 공기에 주는 안 좋은 오염도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기차 볼게요. 일렉트로닉하죠. 저희 집이 전기차를 쓰고 있어요. 요즘 좀 많아졌죠.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기 모터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공해가 전혀 없죠.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친환경적이고 소음하고 진동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제가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적은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차량 수명이 좀 길어요. 배터리 문제가 있으나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갈아만 준다면은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수명이 점점 길어질 거고 발전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있어요. 사고 시 폭발 위험이 적어요. 폭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점이 좀 제법 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양산 체제가 되어 있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시간이 분명히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충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완충과 급속 충전이 있는데요.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7시간 해야 돼요. 그럼 완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보통 꼽아놓고 그냥 하루를 이제 뭐 꼽아놓고 주차해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기름차에 비해서 때에 따라서 언덕길이나 오르막길은 힘이 좀 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차 가격이 좀 비쌉니다. 사실 전기자동차를 한 대 구입할 가격이면은 웬만한 수입차를 다 살 수 있어요. 예, 그 웬만하다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사양에서, 예, 아주 고급 사양을 말고요. 뭐 고급을 가자는 게 아니고요. 이 가격이라면은, 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 구입 그쪽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킬 수가 없고, 겨울에는 히터를 킬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에어컨과 히터를 안 키면은 정말 오래 가요. 한번 충전하면은, 니로 같은 경우는 한 600까지도 거의 되거든요. 600km. 근데 600km를 이제 달렸을 때 얼마나 많이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 히터 안 켤 수 없잖아요. 많이 팍 줄어들어요. 예. 전기자동차는 한번 조금 더 다뤄볼게요. 나중에 한번 더 다룰게요. 예. 그리고 수소차 역시 한번 같이 다루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비교해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그리고 충전소를 찾는 게 힘들어요. 물론 휴게소에 있습니다. 휴게소에 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아니면 뭐 그런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나 좋은 점은 정말 많아요. 예, 사실은 차값이 비싸서 그렇지 한 달에 유류비, 그러니까 주유비가 아니죠. 어떤 유지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정말 적게 들어가죠.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20만 원 들어간다면 이거는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0분의 1 가격. 그죠? 자, 누가 나빠요, 그러면? LPG 휘발유 경유. 경유죠? 이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인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부분이 기사화됐죠. 환경세의 다른 어떤? 그래서 페널티와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페널티로 보면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정말 거의 안 하게끔 제한을 하고 강화를 해야 돼요. 하고 있으면 물론 걸리는데 그거를 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환경부담금과 경유 세금이 있는데요. 이거에 정부에서 이상하게 정책을 짜서 환경부담금도 덜 내고 경유 세금도 뭐 거의 안 내는 쪽으로 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경차도 어떤 차든 간에 경유차면은 무조건 많이 내게 해야 되고요. 주차비 할인해 주는 것도 해주면 안 됩니다. 경유차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경유차 모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하시겠지만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경유차는 다소 사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바꾸셔야 되고 덜 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베네핏을 줄까요? 경유차 폐차할 때 지원금을 많이 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을 뭐 파퓰리즘처럼 세금을 낭비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유차를 폐차했을 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가 지금 되고 있죠. 부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하고 더 많이 알려야 되고요. 전기차 경유차 쓰시던 분들이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할인 혜택을 주면 어떨까?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